경기 남부경찰청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성남 FC 축구단이 받은 160억의 돈이 이게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여기에 마치 뭐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3자 뇌물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삼성그룹 부회장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 팩트.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핵심 사안이었다는 것도 팩트. 또 다른 팩트는 뭐냐? 설마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님,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경영을 좀 승계받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일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냥 알아서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재용은 뭐 K스포츠 재단인가요? 거기 수십억을 돈을 낸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붙였느냐? 묵시적 청탁. 부정한 청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관련도 두산건설은 당면한 민원 해결의 현안이 있었던 겁니다. 3,000평의 땅이 병원만 짓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상가 건물로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 현안이 있는데 이재명이 구단주인 성남 FC에 55억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할지 두고 보면 알겠으나, 지난번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관계로 본다면 이것도 똑 떨어지는 묵시적 부정청탁이 되는 겁니다. 부산 출신이고 그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공무원만 30년을 해왔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죠. 박수영 의원. 이제 박수영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주로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경기지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 공익제보자 A씨, 그 사람이 폭로한 식당이 7군데가 있었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이 중 4군데 식당에서 모두 361번이나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인카드에 사적 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생겼다. 이들 식당에서 360여 차례 결제된 금액이 8천만 원쯤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폭로가 좀 무감각하게 들릴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정말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한 10개가 넘는다니까요. 뭐 추가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 그때 낱낱이 다 증거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대책위원회 뭐 출범식을 갖기는 하지만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다음에 성남 FC 기부금 의혹으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대로 됐습니다. 네. 제가 뭐 신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생이 뭐 시작이다. 뭐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 경제 위기 관련 대응 기구의 설치를 주문을 했고 오늘 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무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일은 정진상, 여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베일에 휩싸여 있는 인물인데 저희가 일부러 저렇게 흐릿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지금 얼굴 사진이 나온 게 저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요령이 좋은지 아무튼 기자들 앞에,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한 번도 찍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남시장실에서 정책비서관을 했고 경기도지사실에서 정책실장을 했고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했고 이재명 변호사 때는 사무장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그 이재명 우리가 흔히 그 누구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X 구멍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구린 부분을 다 알고 있는 X 구멍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결제 서류가 뭐 10여 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다 정진상의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이재명이 변호사로부터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기까지 모든 굳은 일, 밖으로 알려지면 절대 안 되는 일, 이런 일도 정진상이 도맡아서 했을 겁니다. 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했던 유동규, 네? 대장동 특혜의 주범 중에 핵심 주범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왜 자살 소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살 소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 약을 삼키기 전에 통화를 오래 했는데 통화를 누구와 했냐면은 바로 정진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전화 통화를 정진상이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진상이 대신하는 겁니다. 정진상이 대신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선거 대변인실의 부실장이면은 대개 부실장, 실장은 좀 대외적인 일을 하고요. 부실장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라고 해 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측근 중에 측근. 아무튼 거의 24시간 이렇게 옆에 좌측으로 1m, 후방으로 1m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재명 대표가 뒤 바라보고 귓속말로 뭐라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이렇게 실행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비서실의 부실장, 대변인실의 부실장이 아니라 비서실의 부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당 대표실의 정무실장이 됐습니다. 정무실장으로 그동안 이제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정무실장 김철근. 그때 정무실장 다 아시죠? 이준석이 밤 1시에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7억 원짜리 각서 써주게
했을 때 그 심부름을 한 사람. 얼마나 이준석이 자기 사람이라고 믿으면 새벽 1시에 심부름을 보내서 자기를 협박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7억 원짜리 써주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김철근이 있으면 이재명이한테는 정진상이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직책이 정무실장.